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은 최근 소형 SUV 돌풍의 주역 기아 셀토스와 그의 도전장을 내민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형 SUV 시장은 2013년 2월 트레스 출시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선두가 바뀌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SUV 시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2013년 12월 출시한 QM3는 트랙스를 제치고 동급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등장한 티볼리는 뛰어난 디자인으로 가장 오랜 시간 소형 SUV 선두에 있었습니다. 소형 SUV를 뒤늦게 개발하기 시작한 현대, 기아 자동차는 이를 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2017년 코나의 등장으로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코나의 경우 가솔린, 디젤 외에도 전기차, 최근 하이브리드까지 추가하며 점유율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티볼리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넘지는 못했죠. 티볼리의 오랜 판매 1위를 단숨에 빼앗은 주역은 기아 셀토스입니다. 셀토스는 소형 SUV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와 가장 많은 옵션 채용,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으로 티볼리와 판매 격차를 2배 이상 벌리며 1위에 안착했습니다. 셀토스는 C 세그먼트, 즉 우리나라에서 준중형 SUV에 가까운 사이즈로 투싼과 스포티지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이 전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셀토스보다 더 큰 사이즈와 쉐보레답지 않은 풍부한 옵션 채용으로 소형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두 차종의 제원을 먼저 간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장은 50mm, 전폭 10mm, 전고 45mm, 휠베이스 10mm 등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셀토스보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스펙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출력과 토크 부분에서 배기량이 큰 셀토스가 좀 더 앞서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예상치 기준 1초 정도 차이가 나고 대신 트레일블레이저는 연비 부분이 앞서고 있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차종이 경합을 벌이게 된 소형 SUV, 그 중에서도 두 차종은 비슷한 사이즈와 성능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트레일블레이저에는 있고 셀토스에는 없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동 트렁크입니다. 쉐보레 차는 기본기, 안전성은 좋은데 옵션이 경쟁차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소형 SUV에서는 보기 힘든 전동 트렁크를 적용하였습니다. 셀토스에는 미적용 사양이죠. 쉐보레 트래버스에서 보신 것처럼 보타이 프로젝션 기능도 갖추어서 스마트키를 가지고 차량에 가까이 다가서면 뒷범퍼 아래에 숨겨진 렌즈에서 보타이 모양을 바닥에 표시해줍니다. 그것을 발로 차는 동작을 하면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킥모션 외에도 스마트키로도 열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한 장비죠. 두 번째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경쟁차인 셀토스, 코나, 티볼리의 경우 한 장짜리 일반형 썬루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트레일블레이저는 2장짜리 파노라마 썬루프를 적용하고 있어 개방감이 더 뛰어나고 뒷좌석에 앉은 가족에게 특히 시원한 뷰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썬루프를 싫어하거나 불필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왕 선택한다면 일반형보다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좋겠죠. 물론 그만큼 옵션 가격이 비싸진 건 단점입니다. 세 번째는 RS 모델에 적용되는 Dcut 스티어링 휠입니다. Dcut 스티어링 휠의 경우 실제 레이싱카에서처럼 많은 기능성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스포티한 감성을 전해주어 스포츠 모델이나 상급 트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셀토스의 경우 Dcut 스티어링 휠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재미있게도 인도형 모델의 셀토스 GT에는 Dcut 스티어링 휠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부분 변경 시에 도입이 예상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Dcut 스티어링 휠의 경우 아베오 RS에서 보여준 것처럼 두툼한 그립감과 거기에 펀칭 가죽까지 적용하여 실제 그립감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AWD에 적용되는 9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경우 2륜에는 무단 변속기, 4륜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 셀토스는 동일하게 7단 듀얼 클러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와 7단 듀얼 클러치의 경우 부드러움과 스포티함의 장단점은 각각 있겠으나 7단 듀얼 클러치와 9단 자동 변속기의 경우 9단 자동 변속기가 스펙상 더 앞서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래버스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고 말리부 2.0 터보 국내형에는 해외에서 적용된 9단 대신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는데 트레일블레이저에는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점은 환영할 만한 사항입니다. 실제 가속감과 항속 연비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다섯 번째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 적용입니다. LA 오토쇼와 북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무선 폰 프로젝션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애플 카플레이의 경우는 보통 케이블을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었죠. 그에 반해 트레일블레이저는 무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아우디 신형 A6에 적용된 그것처럼 선 연결 없이 애플 카플레이 연결이 가능해 보다 더 편리하게 시리 기능과 티맵 등 다양한 어플을 차량에 내장된 모니터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5가지 외에도 3종 저공해차 인증도 셀토스와 차이점인데요. 셀토스 대비 출력이 낮은 대신 연비가 더 높고 제3종 저공해차 인증으로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공항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트레일 블레이저와 셀토스, 외관 사이즈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옵션 위주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셀토스는 명실공히 소형 SUV 1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도전장을 내민 트레일 블레이저가 상대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할지 자칫 궁금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과 반대로 셀토스에는 있고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없는 것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좋고 나쁨을 좌우하는 것은 비단 옵션만은 아니죠. 옵션이 더 많다고 해서 더 좋은 차량이고 적다고 더 나쁜 차량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있고 없고를 확인해서 나에게 더 맞는 차량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와 셀토스, 그 외 많은 차종들의 다양한 소식, 차미남만의 분석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